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임차권 등기자가 있다면 명도는 누구한테?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나와 있는 빌라입니다. 일단은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살펴보면 점유자가 박씨가 있고 이씨가 있습니다. 둘 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죠. 말소기준 권리가 2008년 1월 21일 근저당이므로 둘 다 전입신고가 늦음으로 대항력은 둘 다 없습니다. 이 씨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있는 주거 임차권자이고요. 박 씨는 채무자 겸 소유자 김 씨의 매형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매형인 상태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냥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기보다 그냥 무상고지하는 점유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봐보면 2012년 8월 15일 날 전입을 했고 2012년 8월 10일 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2년 정도 흘러서 9월 15일 날 2년 흐르고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상태네요. 9월 15일 날 임차권 보증을 받지 못했는지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했고요. 9월 23일 날 임차권 등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사를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이사를 나갔고 그리고 2014년 9월 23일 이사를 나갔고 2015년 4월 1일 날 점유자 박 씨가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개월 동안 빈집이었다가 어차피 놀리는 집 그냥 매형한테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뭐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전입을 시켰는지는 뭐 서류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입 세대를 봐보면 박 씨만 이렇게 전입이 되었습니다. 주택 임차권자 이 씨는 전입을 뺀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이 씨가 점유를 하고 있다기보다 박 씨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박 씨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임차인 박 씨는 11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끝나고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갔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경우에 배당이 될까요? 판결문을 보면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여기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므로 임차인 이 씨는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임차인 이 씨는 배당을 받을 때 과연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바로 이게 이 물건의 문제가 됩니다. 이미 임 씨는 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나갔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 나온 서류상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갔고 그 자리에는 이미 누가 들어와 있어요? 박 씨라는 매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 씨가 점유를 하고 있죠. 이 씨는 이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씨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집이 경매로 진행된지 사실은 알지도 못합니다. 잘. 어쨌든 이 씨는 이미 나간 상태에서 배당 요구까지 해서 배당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명도 확인서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명도 확인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법원의 입장에서 이 씨에게 보증금 1100만 원을 내줄 때 명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내줘야 됩니다. 그 확인을 뭘로 해요? 바로 이 명도 확인서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 씨는 나는 보증금 다 못 받아서 그냥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미 이사를 오래전에 나갔는데 명도 확인서가 왜 필요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본으로는 무조건 명도 확인서 달라고 할 것입니다.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이사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명도 확인서 계속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니까요. 법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명도를 해줬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지 이미 언제 이사를 나간 나이도 명도 확인서 필요한지 이거는 반드시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년 전에 이사를 나갔는데 벌써 오래됐다. 그랬는데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냐? 법원에서 그러면 이미 그쪽에 전입돼 있는 주민등록과 또는 이사 나갔다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이사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사 영수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때 다 어떤 것들 정산하고 나갔다면 정산했던 영수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명도 확인서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법원에서는 나 복잡해,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무조건 명덕인서만 가져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씨 입장에서는. 입시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겠죠. 낙찰자한테 명덕인서를 달라고 먼저 해보겠죠. 그러면 낙찰자는 뭐라고 할까요? 이미 이사를 나갔으니까 명덕인서를 줄게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이 점유를 이전받지 못하는데 무슨 명덕인서냐라고 주장을 할까요? 당연히 저 같아도 점유를 이전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명덕인서냐라고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미 명도가 끝난 상태라면 명덕인서 주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냐마는 내가 점유도 이전받지 못했는데 명덕인서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씨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낙찰자와 협의를 해서 명덕인서 받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법원을 상대로 뭐 소송을 하든가 진행해서 나는 이미 이사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명덕인서도 없이도 배당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계속 펼친다면 언젠가 할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받을 수 있긴 하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자 이 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일단은 먼저 법원에서 명덕인서 없이 배당을 해준다고 하면 가장 쉬운 거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명덕인서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낙찰자와 같이 협력을 해서 박 씨에게 정상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다음에 명덕인서를 받아서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 자, 낙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덕인서를 줘서 명도가 되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 박 씨를 상대로 뭘 해야 돼요? 인도명령 시청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강제집행 시청해야 되지. 또는 뭐 이사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비를 줘야 되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혼자 명도하는 것보다 이 씨와 같이 명도하는 게 편하니까 이 씨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좀 살살 구슬려서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명덕인서를 내가 줄 테니까 어떻게든지 같이 좀 해보자 라는 식으로 좀 구슬려서 명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방법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낙찰자라면 명덕인서를 그냥 바로 건네준다기보다 이 씨에게 어떻게든지 박 씨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소유자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어떤 기타 사항들을 같이 해서 같이 명도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일단 생각해 보고요. 그렇지도 않다 싶으면 그러면 이 씨는 그냥 명덕인서 주고 내가 박 씨에게 인도면 시청하고 명도를 진행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액 배당받는 세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또 굉장히 또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낙찰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사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닥치게 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되 열쇠는 임차권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점유를 다른 쪽에 넘겨주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또 나중에 명덕인서 받기 쉽게 만약 연락이 왔으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저 명도 넘겨드릴 때 명덕인서 주세요 하고 바로 그냥 끝난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접한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자가 있는데 이사를 나갔는지,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고 명도를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임차권 등기자가 있었는데 임차권 등기자가 또 전대차를 놓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대인이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권자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권자가 같이 이런 것들을 전대차를 내줬기 때문에 저는 이 명도를 임차권자한테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 몰아붙였더니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억울하니까 이것도 전대차인을 내보낼 때 또 돈을 또 들었거든요, 임차권자가. 그래서 전대차 낼 때 돈을 좀 들은 걸로 해서 좀 억울하니까 저에게 굉장히 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돈을 좀 보조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너무나 몰아붙이게 되면 안 좋은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 명도를 하실 때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명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낙찰자라고 해서 내가 소유자라고 해서 너무 강하게만 밀어붙인다면 명도는 잘 되지 않고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명도는 부드럽게 일단 대화를 해보고 부드럽게 하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물론 굉장히 악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서는 나도 같이 강하게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먼저는 부드럽게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